대낮의 한 오피스텔. 초인종 소리에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반복해 누르길 몇 차례. 경비원의 목소리에 안심한 듯 문이 열립니다. 간이 사무실입니다. 이 순간 경찰이 빠르게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보이스피싱, 이른바 전화금융 사기를 해오던 일당이 검거됩니다. 10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은밀하고 악랄한 수법의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칸막이 사이로 놓인 전화기와 빼곡하게 적힌 전화번호가 이들의 범죄 도구였습니다. 지난해 10월 50대 여성 김모 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를 건 남성은 자신을 한 대출업체의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이자를 좀 싸게, 이자를 4%대에 제가 이제 현금 서비스를 좀 받고 있는 찰나에 현금 서비스는 한 20% 정도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제 대한 대출로 하면 된다. 사업이 어려워졌던 찰나 김 씨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고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좀 많기는 많았는데 그때는 이미 돈이 좀 많이 들어간 상태라서 이거 하면 된다 저거 하면 된다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길래 김 씨의 피해 금액은 모두 2,300여만 원.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나도 바보는 아닌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면 딱 자기들한테 걸렸다 하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그렇게 혼을 빼더라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전화 사기의 덫을 빠져나가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이스피싱, 일명 전화금융 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는 김 씨뿐만이 아닙니다. 마산 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양영진 팀장은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해온 양영진 팀장과 함께 위험한 목소리, 보이스피싱을 파헤쳐봅니다. 1월 1일 새해 김해국제공항. 중국 지린성에서 들어온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산동부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일망타진됩니다. 수사팀을 이끄는 양영진 팀장.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화금융 사기를 전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체포 과정은 저희가 입국 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사람을 특정하기 힘든 거죠. 대부분 가명을 쓰거든요, 현지에서도. 그리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또 거래는 대포 통장으로 하고. 마산 동부경찰서의 시계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검거에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지능범죄 수사팀. 날이 갈수록 신종범죄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해결해야 할 사건도 많아졌습니다. 반성문 많이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이게 대출살이라고 얘기하면 친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그러면서 친구도 그게 좋다고 이렇게 옹고. 고개를 푹 숙인 피의자들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습니다. 양영진 팀장과 4명의 수사관의 일과입니다. 올해 42살 양영진 팀장. 하동 출신으로 지난 1996년부터 경찰 임관, 올해로 20년 차입니다. 수사 분야 12년 중 보이스피싱 수사만 5년째입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국내를 비롯해 중국과 대만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총책과 조직원 25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매일같이 피의자를 마주하는 지능팀의 수사관들. 보이스피싱 전문가 양영진 팀장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어떤 대처를 할까? 저희는 받으면은 일부러 속아 주는 척 하면서 대포통장 번호를 확보해가지고 그 대포통장으로 돈을 찾는 사람을 근거한다든지 우리는 역이용을 하죠.
예, 쏘아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대통령 번호만 따내는 거죠. 많은 피의자를 조사하고 질책하지만 그가 가장 가슴 아픈 순간,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피해자를 마주하게 될 때입니다. 이 수사를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희들도 하루에 많을 때는 보통 5명이나 6명의 피해자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데 이제 모두 전 재산을 다 날리신 분들이시거든요. 전문가 양영진 팀장을 늘 긴장하게 만드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전화금융 사기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맞으시죠? 예, 맞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는 개그 코너의 소재로까지 등장하고 전화 유인책 특유의 말투도 굳어졌습니다.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근데 이거 사기 아니죠? 사기라뇨? 하긴 설마 누가 이런 걸로 사기를 치겠어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예? 뭐라고요? 국내에 등장한 건 10여 년 전. 초기에 비해 범행 수법도 날로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진화한 수법만큼이나 피해 연령층도 넓어졌습니다. 비교적 인터넷과 정보 수집에 빠른 젊은 사람도 순식간에 다가오는 금융사기의 늪을 알아차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노인분들이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 인터넷을 하고 또 인터넷 뱅킹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젊은 분들이 오히려 피해자들이 더 많으시고요. 어느 정도 범인들이 시켰을 때 따라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뭐 OPT 카드 일회용 그 보안 비밀번호 생성기를 발급받아라. 그리고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라. 그 공인인증서에 들어가서 보안 카드를 불러라. 이렇게 범인들이 시켜서 따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처럼 20대 청년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본 수상한 전화들. 그 수많은 정보는 어떻게 수집되는 것일까? 양영진 팀장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유출을 통해서 이제 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고 파는 거죠. 주로 이제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이제 해커들한테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 각종 뭐 대부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카드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내부 유출을 통한 자료를 사들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좀 규모가 큰 사기단 같은 경우는 해커를 직접 고용해가지고 대부업체 서버에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직접 빼오는 거죠.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양 팀장과 수사관들은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합니다. 포개진 여러 개의 수갑이 진흥팀의 이동 장소를 말해줍니다. 피의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체포 영장을 챙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돌아오는 김해국제공항입니다. 오늘 이곳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일당이 들어오는 날. 지난번에 이은 두 번째 검거에 양영진 팀장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집니다. 이게 중국 광동성 심천 지역에서 대출 사기단에서 전화유인책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7명 지금 자진 입국하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저우발 비행편에 탑승한 조직원들. 예정보다 30분 빨리 도착했습니다. 툭 눌러쓴 모자와 얼굴을 반쯤 가린 마스크. 현장에서 체포된 일당들은 모두 고개를 숙입니다. 자, 사기 혐의로 체포 영장 발부돼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진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국 광둥성 등지의 콜센터에서 활동했던 조직. 석 달짜리 관광비자로 중국에 건너가 국내 유명 대출회사와 저축은행을 사칭해 대출 보증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겨왔습니다. 현지 체류를 위해서는 기자 연장은 필수. 양영진 팀장과 수사관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리 다 이제 그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자진 입국을 하게끔 해가지고 자기들도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그 입국대를 같이 통과하면서 이제 근거되게 됐고 자기들이 미리 이제 근거되고 수갑을 차고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의 전화 유인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42명. 피해 금액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이처럼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영진 팀장은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이 부족한 것을 꼬집습니다. 일단 그 범인들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써먹어왔던 수법에서 새로운 수법들을 계속 이제 좀 진화를 시켜 나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통신망이라든지 금융망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이런 사기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사기성 계좌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좀 부족합니다. 검거를 마친 뒤 진짜 수사는 이제부터입니다. 검은 목소리의 주인공, 경찰서에 들어온 전화금융사기 일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기범들의 말로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피해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국인이 동원되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어눌한 말투, 이 한 가지로만 사기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점점 커지는 규모와 방법. 양영진 팀장은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심과 확인,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지금 사기 수법이 계속 교묘해지는데 일단 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이 말을 명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심나면은 무조건 확인을 해봐라. 과연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일단 무조건 전화를 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범인들이 계속 그 정신을 혼미하게 하기 위해서 전화를 못 끊게 하거든요. 밤늦도록 이어지는 조사. 하지만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들에게서 지친 기색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리에 빠진 피해자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명감.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깜짝하게 저희들을 쏘게 된 거를 봤을 때 또 전문수사팀의 형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끔 만드는데 일반 피해자들은 얼마나 이런 사람들에게 농락당하고 그런 걸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기분이 씁쓸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5,800여 건, 피해 금액은 586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검거를 해도 막상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다는 게 양영진 팀장의 설명입니다.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조직부터 그다음에 또 이 대출 정보를 모집하는 사무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거는 사무실, 그리고 또 피해금 인출하는 조직,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고 이 피해금이 그렇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실제 그 피해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다 소비를 해버리거나 수익금으로 다 이제 건너가 버리기 때문에 실제 범인들을 근거해도 피해금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제 상황 자체가 힘든 거죠. 전화 금융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저금리로 대출을 바꿔주겠다며 돈을 챙기는 수법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도 늘어갈 뿐더러 적지 않게 보도되는 보이스피싱. 때문에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할까 싶지만 양 팀장은 대책과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는 피해 규모는 줄어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2008년도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 방안에 대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이제 썼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제 반영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통신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대포폰이라든지 인터넷폰 같은 경우도 너무 쉽게 개설할 수 있고 또 피해자들이 계속 통화를 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즉각적으로 그 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지금 방안이 없거든요. 양영진 팀장이 우려하는 보이스피싱의 부작용은 또 있습니다. 점차 극심해지는 불신과 의심입니다. 가장 큰 영향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를 불신의 사회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대부분 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을 많이 사칭을 하는데 경찰이나 뭐 검찰 등 이제 국가수사기관을 사칭해가지고 범죄에 연루됐다. 그래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 보안 설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범인을 잡고 나서 피해자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도 대부분 내가 한 번 속지 왜 두 번 속느냐 이렇게 하면서 저희 전화 자체를 또 못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양영진 팀장과 진흥팀의 활발한 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꾸준히 검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점차 더 고도화되는 수법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을 건넵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실제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아니면 대출이라든지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거든요. 전화상으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무조건 의심부터 먼저 하시고 과연 이게 맞는지 관계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대출 실행이라든지 이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대포 통장에서 시작해 이제는 지하철 물품 보관함을 이용한 현금 가로채기까지. 피해자를 울리는 신종수법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검은 유혹 보이스피싱. 고객들은 지금도 금융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